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발 시장 충격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타겟은 바이오주였는데요. 이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사스가 바이오 시밀러 업체 셀트리온과 함께 또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에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으면서 바이오주가 급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과 코스피도 함께 급락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4%대, 한미약품은 7%대, 유한양행은 2%대 하락을 했고 코스피 의약품 업종도 3%대, 코스닥 제약 업종도 4%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에 대한 재관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급락했었던 주가가 조금씩 이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골드만삭스의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를 또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여기다가 터키 리라화가 70%나 급락하는 등 터키발 불안감까지 고조되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내려앉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2일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중립 투자 의견으로 의견을 조정 하향했는데요. 김상수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3개 기업에 대해서 모두 신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김 연구원이 골드만삭스에서 낸 첫 번째 의견이었는데 그 의견이 매우 파격적이었던 겁니다. 김 연구원은 한국 제약업계 유일한 성장 동력이 이 신약이 해외에서 상용화될지 여부라고 판단을 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이 수출이 좀 지지부진하고 파이프라인 신약 가치도 과대평가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한미약품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제약사들 중에서 한미약품이 가장 큰 R&D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이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34,000원, 하락 여력 33%가 있다고 봤고 매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21만 2천 원, 하락 여력 8%를 내놨고요. 중립 의견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유한양행 이익의 약 3분의 2가 제약사업 이외 부분에서 오고 있다면서 또 원료 의약품 수출과 미국 합작법인의 실적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선발 주자인데 이 선발 주자인 만큼 시장 수의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현재 60배가 넘는 밸류에이션은 마치 이게 90년대 닷컴 버블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듯한 모습이라면서 셀 보고서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는 14만 7천 원이었고요. 앞으로 47%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하락 여력을 봤습니다. 그는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먼저 내비쳤는데요. 유럽에서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54%, 트룩시마가 2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점유율이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면서 미국에서 가격도 덜 매력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도 적고 파트너사도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관계자 좀 확인을 해보니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의사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면서 유럽에서도 이 신뢰를 쌓기까지 2, 3년에 걸쳐서 시간이 걸렸었고 이렇게 신뢰가 쌓이자 두 번째 제품부터는 시장 확대에 가속도가 붙었었다. 이처럼 미국 시장에서도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미국 시장 침투 속도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이나 바이오시밀러 액션 플랜 등을 통해서 현재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절감된 약가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접근성이 훨씬 우호적이게 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들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느 시장이든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본질적인 것을 봐달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바이오시밀러 초기 시장인 만큼 사실 장벽을 넘는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타사도 다른 글로벌사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불리한 상황도 아니라면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바이오시밀러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우호적인 환경을 좀 눈여겨봐달라고 했습니다. 미국 FDA는 의약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간 경쟁을 촉발시키는 바이오시밀러 액션 플랜을 지난달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호 호환이 가능한 의약품의 개발을 좀 강화하고 승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또 바이오시밀러 이해도가 워낙 좀 낮다 보니까 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자와 의사, 보험사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개발 등이 이 내용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 램시마와 트룩시마처럼 선발주자가 아닌 제품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셀트리온에서는 좀 지나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는 퍼스트 무버여서 과연 시장을 뚫을 수 있겠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점유율 54%에 달했다면서 다른 바이오시밀러 후발주자로는 또 시장에서 파일을 크게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서 제품 미수 등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23개 타겟 제품군을 이미 선정한 상황인데요. 이 램시마나 트룩시마, 허주마를 필두로 6개 제품 라인업에 이어서 17개 추가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해외와 다르게 좀 성숙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시초 단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환경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제약 시장이 성숙 산업 단계에 올라와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것이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창 성장 단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높을 수밖에 없고 FDA 임상 3상 정도에 들어간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면서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증시를 받쳐오던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까지 외국계 매도 보고서에 맥을 추지 못하고 좀 답답한 시장 상황입니다. 물론 금리 상승과 미중 무역 전쟁 등 우리 증시의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나옵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실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종목에서 우호적인 뉴스가 나오면 반등을 하기도 하죠. 상위 제약사 밸류에이션 2016년 2년선 수준으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반등 국면을 기대해 볼 만한 국면이 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내일은 중국 7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중국 7월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전년보다 12%가 증가하는 등 무역 분쟁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내일은 EU와 독일의 2분기 GDP도 발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